자, 오늘 사연은 주인공인 김주환님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주환님은 한때 대형마트의 시설 보안팀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나드는 지하 주차장 같은 곳 말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되고 안전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된 건물일수록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는 그곳의 역사와 얽힌 끔찍한 흔적들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주환님이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신입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하던 지하 3층 35번 기둥에 관한 금기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찰 기록에는 단순한 안전사고로 처리됐지만 현장에서 일했던 관리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가장 끔찍한 괴담이라고 합니다. 그곳 지하 3층 주차장에 35번 기둥 뒤에 묶여있던 검은 깃발의 의미를 알게 된 주인공 김주환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형마트 주차장의 보안 및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하 3층에 위치한 주차장은 저희 팀이 매일 순찰하는 가장 중요한 구역 중 하나였죠. 주차장 시설 관리 일은 겉보기엔 평범합니다. 고장난 조명을 교체하고 누수된 배관을 점검하며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는 단순한 시설 고장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특히 지하 3층 주차장의 35번 기둥 근처는 유독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곳은 주차장 구석, 벽과 비상계단 사이에 있는 잘 쓰이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주변 조명도 자주 깜빡였고 왠지 모르게 항상 습하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죠.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그 구역은 암묵적인 금기구역처럼 취급되었어요. 동료들도 딱히 이유를 설명하진 않고 야, 35번 근처는 그냥 빨리 지나가, 괜히 쳐다보지 마 라고만 했죠. 하지만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그 금기를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야간 순찰 중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35번 기둥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둥 뒤쪽 주차장 벽과 좁게 붙어있는 틈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저는 즉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검은색 천 조각이 기둥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쓰레기나 걸레가 아니었어요. 천 조각의 끝부분은 마치 깃발처럼 삼각형으로 잘려 있었고 깃발 전체가 빨갛고 검은 무언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천은 아주 오래전에 묶인 듯 보였는데 겉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 끈적하고 비릿한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냄새는 오물이나 부패된 냄새가 아니라 마치 피와 쇠가 섞인 듯한 강렬한 살기를 담고 있었죠. 저는 이걸 건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 검은 깃발이 분명 이 주차장에 감도는 불길한 기운의 근원이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 마치 낙엽 위로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를 돌아봤지만 넓은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차된 차들만 길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죠. 분명 제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들렸던 소리였는데 말입니다. 환청인가? 아니면 누가 나를 보고 있나? 순찰 장비를 확인하니 제 주변에 CCTV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어 재빨리 검은 깃발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야간에 찍은 사진을 들고 팀장님께 갔습니다. 35번 기둥 뒤에 묶인 저 검은 천이 무엇인지 물었죠. 팀장님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저를 한적한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김주임, 자네 설마 그걸 건드리진 않았겠지? 팀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35번 기둥과
그 검은 깃발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25년 전 처음 지어졌는데 당시 지하 주차장 건설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공을 담당했던 건설사가 부도가 났고 공사 도중 인명사고도 몇 건 있었으며 특히 35번 기둥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노동자 한 명이 매몰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그 사고 이후로 주차장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해서 당시 건물을 인수한 대형 마트 측에서 외부 무속인을 불러 봉인의식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그 깃발은 허주시를 묶어두기 위한 거였어. 정확히는 터에부터 악순환을 일으키는 잡귀들을 봉인한 거라고. 그 깃발은 그 주차장 터에 묶인 억울하게 죽은 영가들의 원한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봉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35번이라는 숫자가 붙은 기둥은 그 원혼들이 가장 강력하게 집결하는 곳이라고 했죠. 봉인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봉인이 깨지면 그들이 찾는 다음 희생양이 생기는 거지. 팀장님은 저에게 절대 그 깃발에 다시 접근하거나 혹시라도 그 끈이 풀려 있다면 다시 묶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만약 형태가 변하거나 훼손되었다면 즉시 자신에게 보고하고 무속인을 불러야 한다고 했죠. 팀장님의 경고를 들은 날 밤부터 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35번 기둥을 최대한 피하려 노력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새벽 1시, 저는 시설 점검을 위해 지하 3층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35번 기둥 근처를 지날 때였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쿵쿵 하는 소리가 벽에서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 필사적으로 벽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갑자기 몸이 석고상처럼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벽에서 나는 소리가 멈추더니 제 뒤, 그러니까 35번 기둥 뒤편 틈새에서 아까 제가 들었던 그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슥, 슥, 슥. 이번에는 소리가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돌려 등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기둥 뒤 좁은 틈새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축축하게 젖은 장갑 같은 것이었는데 손가락 5개가 보였습니다. 그 손은 35번 기둥에 묶여있던 검은 깃발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깃발을 힘껏 당기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깃발을 묶고 있던 매듭 중 하나가 풀려버렸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주차장 전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간신히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장님과 함께 35번 기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검은 깃발은 여전히 묶여 있었지만 어제 풀렸던 매듭 하나는 다시 묶을 수 없을 만큼 넝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둥 주변 바닥에 말라붙은 붉은 액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핏자국 같았지만 양은 매우 적었고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팀장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결국 봉인이 약해졌군. 이게 목마름의 흔적이야.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히 영혼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터에 갇힌 억울한 원혼들에게 피해 공양을 바치던 주술적 잔재물이었다고 합니다. 붉은 자국은 과거 봉인의식을 할 때 사용된 피의 일부였는데 깃발이 풀리면서 영가들이 다시 목마름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트 측은 긴급히 다른 무속인을 불러 대대적인 퇴마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그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설 문제들이
사실은 봉인된 원한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깜빡이는 조명은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시선이었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벽 속에서 벗어나려는 절규였으며, 차가운 기운은 이 세상에 남겨진 망자들의 차가운 체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 이후로 주차장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있더라도 그 집이나 건물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 익숙한 지하 깊은 곳일수록 인간의 욕심과 비극적인 죽음이 얽힌 진실이 꽁꽁 묶인 채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